17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요. 이번 주 우리 지역 총선 예비후보들을 살펴봅니다. 먼저 인천 부평갑 선거구 살펴봅니다. 김포 지역구 출마 의향자들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김포 갑 지역구 예비후보들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지역 시민사회가 인천고법과 해사법원의 인천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이 당초보다 64억 원 늘어난 27조 383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17일부터 전국에서 시작된 가운데 인천과 경기 부천, 김포 등의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오전 9시부터 일제히 예비후보자 등록이 진행됐습니다. 출마를 원하는 예비후보자는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전과기록 증명, 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원을 납부해야 완료됩니다. 또 공무원 등은 예비후보 후보자로 등록을 하기 전까지 현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공직선거운동 기간이라도 간판과 현수막, 홍보물 발송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내년 3월 25일까지 가능합니다.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출마 의향자들이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한데요.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립니다. 먼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20일 전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고요. 90일 전에는 총선 출마 공직자는 사직을 해야 하며 국회의원은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됩니다. 2월 15일은 지자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3월 26일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고요. 4월 2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15일 대망의 마침표를 찍게 되죠. 사실 예비후보 등록 첫날은 언론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인지도를 높여야 하는 예비후보자들에겐 놓칠 수 없는 특별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엔 제한적인 범위 내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는데요. 그 전에 예비후보자들은 제출 서류가 잘못됐거나 구비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길 바랍니다.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 3항에 따라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가 가능하고요. 본인이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 모금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 열차, 터미널 등 특정 장소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불가한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거법을 정확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유권자들은 개인 SNS에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 표명은 가능하지만 허위 사실 등 거짓 내용을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선거에 관해 금전이나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이나 선거운동 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이나 또는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선거구 획정이 안개 속으로 변수는 남았지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국가 예산을 다루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그 뜨거운 페어플레이에 막이 올랐습니다. 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립니다. 계속해서 이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맞춰 우리 지역 후보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평갑 선거구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성만 부평갑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그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아쉽게 낙선한 이후 지역위원장을 맡으며 지역관리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도 부평갑 출마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인천시장에 도전했지만 당내 경선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그에게 이번 총선은 재기의 발판입니다. 이성만 위원장과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 두 인물 모두 지역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자랑하는 만큼 경선에서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현역인 정유섭 국회의원이 당연히 출마할 예정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단 26표 차로 신승한 정유섭 의원은 현역으로 쌓아온 인지도를 앞세워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의 유재용 전 인천시 의원도 부평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17일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그는 대한민국의 정치도 젊어져야 한다며 이제는 젊은 보수들이 정치 일선에 나서야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관록의 정유섭 그리고 젊은 피 유재홍, 자유한국당 역시 본게임을 앞두고 당내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의당에서는 김웅호 인천시당 위원장이 출마의 뜻을 꾸준히 피력해왔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인천시장 후보로 나섰던 김웅호 위원장은 이번에는 주무대인 부평갑에서 국회 입성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무소속의 문병호 전 국회의원도 출마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바른미래당을 탈당했지만 신당 합류 또는 무소속 출마 등 여전히 부평갑의 주요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이번에는 김포로 가봅니다. 예비 후보 등록 첫날 김포 지역구 후보들도 저마다 선관위를 찾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들어갔는데요. 오늘은 김포시 갑 지역구 예비 후보들부터 살펴봅니다.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시가 섞여 있는 김포시 갑 지역구. 김포 고촌읍과 김포 본동, 사우동과 풍무동, 장기동이 김포시 갑 지역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포시 갑 지역구의 현 국회의원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지키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의정보고를 마치는 대로 21대 총선에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 예정. 이에 맞선 여야 후보들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 첫날 가장 먼저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 등록을 마친 이는 같은 당 소속인 유영록 후보. 전 김포시장을 지낸 유 후보는 일찌감치 총선 출마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후보 등록 역시 가장 먼저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야권에서는 박진호 후보가 대항마로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포시 갑 당협위원장을 지낸 박 후보는 전국 최연소 당협위원장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박 후보 역시 이날 오전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현역 의원의 재도전장과 이에 맞선 여야 후보들의 접전이 관전 포인트가 될 김포시 갑 지역구. 예비 후보 등록 첫날 김포시 갑 지역구에서는 유영록, 박진호 두 명의 후보만이 예비 후보에 등록하며 본격적인 총선 전국을 알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감리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소방감리 업체 9곳을 적발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는 상주 감리원이 해외여행으로 공사 현장에 없었지만 실제 감리한 것처럼 일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적발된 공사 현장에서는 상주 감리원 없이 스프링클러와 소방전선 공사 등 주요 소방공사가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소방공사 감리일지 허위 작성은 소방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민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역 불균형 발전을 꼽았습니다. 경기도가 도민 2,010명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24%가 경기 남부와 동북부 간 불균형 발전이라고 답했습니다. 2순위로는 쓰레기 매립지 등 혐오시설 건설 갈등이 16%로 나왔고 도로 노선 등 교통시설 변경이 13%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가장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는 이념 갈등이 55%로 가장 높게 나왔고 빈부 갈등과 남녀 갈등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지역시민사회가 인천고법과 해사법원의 인천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부산과 치열하게 유치 경쟁을 벌이는 해사법원에 대해선 이용 편의와 경제성에서 인천이 월등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300만 인천 시민들은 항소심 재판 때 서울로 갑니다. 인천에 지방법원만 있고 고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천은 물론 강원 인구까지 처리하는 서울 고법의 할당 인구는 무려 1,766만 명. 대전과 광주 등이 500만 명 수준인 걸 감안하면 3배 가까이 많은 겁니다. 인천과 부천, 김포 등을 아우르는 고등법원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인천시민사회 등은 토론회를 열어 고법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포, 부천 이런 인구 규모가 한 420만이 넘는데 또 경제 규모를 볼 때는 대전, 수원, 광주 같은 데도 다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좀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형평성이라든지 사법 서비스 차원에서 부산, 서울 등과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는 해사법원 유치에도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전국 213개 선주 업체 중 75%인 161개가 수도권에 위치했습니다. 분쟁 발생 시 부산보다 인천 접근성이 높습니다. 특히 해외 분쟁국도 인천공항이 있는 인천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해사 분쟁을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에 의존하는데 인천에 해사 법원을 설치하면 국부 유출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천공항을 활용한다면 가장 빠르게, 가장 신속하게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고 또 그 관련된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인천이 아닌 타 지역에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 부대 비용도 더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 20대 국회에는 정유섭, 안상수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5개의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지역 내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지역을 제외한 설립만 확정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인천시는 변호사회와 시민사회 등이 해사법원과 인천고법 유치를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하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이 당초보다 64억 원 늘어난 27조 383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가 편성한 27조 319억 원보다 64억 원 늘어난 27조 383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핵심 사업인 청년 면접수당 98억 5천만 원과 산후조리비 지원 296억 원, 청년 기본소득 1,054억 원 등도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이 밖에 노후생활 SOC 정비 사업과 사회서비스 운영 지원 등이 증액됐고 극저 신용자 대상 소액 금융 지원과 플라스틱 제로 경기도 만들기 등은 감액됐습니다. 삭감 위기에 놓였던 경기 꿈의 학교 예산이 모두 되살아났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꿈의 학교 예산 148억 4천만 원과 꿈의 대학 67억 3천만 원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의 핵심 사업인 꿈의 학교 사업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지만 예결위에서 사업 모니터링 등의 부대 의견을 달아 간신히 부활돼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회는 내년 경기도 교육청 예산을 원안대로 16조 4,650억 원으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김포시가 올가을 영농 폐기물 79톤을 수거했습니다. 김포시는 농사가 끝난 지난 10월 말부터 한 달 동안 각 마을에 마련된 집화장에서 폐비닐 78톤과 농약 빈병 0.5톤을 거두어들였습니다. 김포시는 폐비닐과 농약 빈병을 모은 마을 주민과 마을 단체에 수거 장려금 9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천시가 17일 영상문화산업단지에서 웹툰 융합센터와 청년예술인주택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2020년 10월까지 부천 영상단지 내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행복주택 850세대와 웹툰 융합센터를 건립할 계획인데요. 웹툰 융합센터에는 작가 2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창작 공간과 기업 입주실, 교육 공간 등이 마련됩니다.
부천시는 향후 웹툰 융합센터를 운영하며 웹툰 기반 콘텐츠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5월부터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치과 주치의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11만 7천 명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체 대상자 12만 3천여 명의 95% 수준입니다. 치과 주치의 서비스는 31개 시군 치과 의료기관 4천여 곳의 43%인 1,700여 곳에서 동시에 시작됐으며 시작 2개월 만에 50%를 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장애인 학생을 위해 특수학교로 찾아가는 이동 진료 서비스를 실시했고 연천군 등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부천시가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업무평가에서 31개 기초지자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관련 제도 운용과 주민 역량 강화 등 5가지 항목을 평가해 1위부터 13위를 선정했는데요. 부천시는 지난해 2위를 기록한 것에 이어 올해는 1위에 선정됐습니다. 특히 부천시는 심곡본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상급기관 공모 선정 실적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에 박인서 인천도시공사 사장이 내정됐습니다. 박 내정자는 1985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사하면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검단신도시와 루원시티 등 굵직한 도시개발 사업을 수행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우리집 만호 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도 추진했는데요. 인천시는 박 내정자의 이러한 경험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인천시는 박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인천시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부평구 청천 2동의 하은 어린이집 원아들이 부평구에 사랑의 저금통을 기부했습니다. 하은 어린이집 원아들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사랑의 저금통을 기부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이웃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하은 어린이집의 김미경 원장은 이웃들을 생각하는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면서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사랑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평구 노사민정협의회가 17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올해 2번째 본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비전 2020 위원회 최도현 위원장 등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했는데요. 이들은 부평구의 올 한 해 청년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살펴보고 내년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오늘 회의에서 나온 방안들을 구체화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겠다며 앞으로 청년층과 신중년의 일자리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면 이래저래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요. 특히 교복을 구입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부천시가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시는 그동안 중학교 신입생에 대해서만 교복비를 지원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두 1인당 30만 원 이내의 교복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시가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면 학교에서 교복을 공동 구매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시는 내년에 중고등학교 신입생 14,200여 명이 교복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퇴근길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수요일 아침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3도 보이겠는데요.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당분간 아침 기온 영하권으로 출발하겠고 우리 지역에 비 소식은 없습니다. 사실 예년 겨울 날씨를 되찾는 수준이지만 기온 변화가 급작스럽기 때문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한파까지는 아니지만 초겨울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수요일은 전국에 구름만 많은 가운데 동해안에만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오겠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은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동해안의 비와 눈은 수요일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하권 추위 속에 미끄럼 사고 위험이 큰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 볼까요? 서해상 하늘에 구름 많겠고요. 파고는 2.5m까지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지역에 비 소식이 없어 빨래와 세차하기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